중학교를 졸업하자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9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이런 도전이 결실을 맺습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난 노무현 변호사는 군사정권하의 사회체제에 도전한다. 고문을 받은 학생을 변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화 요구의 태풍 속에서 그는 항상 시민과 노동자 측에 섰다. 최루탄 속에서 솔선해서 행동했으며 당국에 구속된 적도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국회 야당 민주당에서 출마해서 첫 당선. 아주 신랄하게 부정을 추진했다. 일약 정계의 스타가 된 노무현 의원.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충실했다. 소속 당이 민주화 노선을 포기했다고 항의하며 9년이 반기를 내걸었고 그 결과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그 뒤에도 원칙론을 주장했고 낡은 인습에 도전해서는 낙선을 반복했다. 2000년 8월 이런 노무현 씨에게 정치가의 팬클럽이 탄생. 인터넷을 기폭제로 지지자 7만 명이 모였다. 변혁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그에게 희망을 맡겼다. 노무현 씨를 지지해온 부인은 대통령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서 결혼. 지금부터 30년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법시험 준비생이었다. 일남 1년은 이미 독립했으며 앞으로도 부부 두 사람이 사이좋게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요. 취임 초부터 다양한 대미 관계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프 또는 에피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자녀가 두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육아에는 얼마나 관여를 하시나요? 또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장 신경을 쓴 점은 어떤 점이십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학교 다닐 때쯤까지 좀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냥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이외에 특별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대체로 품행도 바르고 남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두 사람 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제법 괜찮은 직장인으로 상사나 친구들로부터 사랑받는 직장인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을 항상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링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링컨을 존경하는 인물로 말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신념을 관철시키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강인한 성격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강인한 성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점과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다양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특별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걸어왔던 그 길과 그 정치의 선택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되고 나서 배운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운 아주 단순한 것,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든지 약속은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길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다보고 또 약속을 하게 되고 또 약속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약속한 길대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좀 남들이 보기에는 소신이 있다거나 신념이 강하게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금방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 약해졌다고 고백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대통령님,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도쿄 분교구의 센다기 초등학교의 6학년생인 요시다 아야카, 그 뒤에도 나왔는데요. 그 아야카 양이 보낸 질문입니다. 저는 6학년이 됐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항상 부대껴 왔던 문제는 서로 편을 갈라서 이제 불신하고 적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마다 자꾸 싸움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웃 나라 간에 서로 싸우고 그 감정이 남아서 지금까지 다 풀어내지 못하는데 또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 동서가 또 갈라져서 지역 간 대결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지 않는 사회,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을 지지해온 젊은이들로 주제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후산하기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가서 그쪽 젊은이들과 교류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요? 일본 젊은이들보다 한국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병역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병역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역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안정환 씨가 입대했을 때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병역제도는 언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한국도 지금처럼 강제적인 징병제도가 아니라 모병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모든